자, 봅시다. 한 사람 밀린 거 아니에요? 본다 보면 아는 거예요. 쥐고 있네 아주. 어이가 없네. 어디 할 차례냐 우리? 유형 9번 할 차례죠.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활용 문제 949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런 표현 쓴다 그랬니 안 쓴다 그랬니? 마이너스 2대 3으로 내분한다. 안 돼요. 마이너스 5대 마이너스 6으로 내분한다. 안 돼요. 루트 2대 3으로 내분한다. 안 돼요. 쓴다 얘는. 아, 루트 2대 3은 내분한다는 말 써. 그러니까 내분한다는 말을 쓰려면 뭐 해야 돼? 양수이기만 하면 돼, 이 숫자들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949번 봅시다. 두 개의 점이 있는데 A는 1,-3이고요. B는 마이너스 4,6이랍니다. 그때 얘네들을 선분 A, B를 K 대 2-K로 내분하는 점이 이사분면 위에 있대. 얘를 K 대 2-K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이사분면 위에 있다. 이사분면이면 여기죠. X좌표는 뭐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Y좌표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뭐 하자고요? K 대 2-K로 직접 내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X좌표는 음수가 되게 Y좌표는 양수가 되게 만들 거야. 조심할 거는 이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어디 있냐? 문제 시작하자마자 함정이 있어. 뭐냐? 얘를 반드시 챙겨놔야 된다. K도 0보다 커야 되고 2-K도 0보다 커야 된다. 얘를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저거 안 챙겨놨다가 많이 틀려. 왜? 방금 전에 말했지만 내분하려면은 양수 대 양수 모양으로 내분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K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그려놓을까? 0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되죠. 요 사이 어딘가에 답이 나올 거다. 아직 안 끝났죠. 뭐 하셔야 됩니까? 직접 내분할 거야. 내분해서 그 결과가 이사분면 위에 있도록 설정해 줄 겁니다. 자, 구하러 갑시다. 분모는 얼마입니까? K와 2-K를 더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2로 깔아주면 되겠죠. 자, 오른손입니다. X좌표 오른손 곱하면 마이너스 4K 될 거고요. 왼손 곱하면 2-K 이렇게. Y좌표는 K 곱하기 6이니까 6K 2-K를 마이너스 3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K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2분의 2-5K, 2분의 9K 빼기 6이 되겠네요. 요게 몇 사분면에 있어야 되냐면 2사분면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2분의 2-5K가 음수가 되게 2분의 9K 빼기 6이 양수가 되게 하는 K의 마저 범위를 구해서 여기다가 표시해 주자라는 겁니다. 2로 곱하시면 되고요. 5K가 2보다 큰 거니까 K는 5분의 2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양변에 2 곱하시고요. 9K가 6보다 커야 되는데 3K가 2보다 큰 거니까 K는 3분의 2보다 커야 되겠지. 3분의 2는 여기 있죠. 해서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거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K는.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첫 줄을 조심해야 돼. 첫 줄. 항상 저 숫자들은 양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949번. 저기 어디? 왼쪽. 3분의 2? 아니요. 어디? 위에. 이거? 네. 2 양분의 2 곱해버린 거지 그냥. 0이니까 어차피 곱하면 날라가잖아. 그러면 5분의 2. 5분의 2보다 크다지 니마. 마이너스 5K가 5변으로 넘어가봐. 아니, 잘못 말했어. 저거 응. 7 아니고 9죠? 9.
이거 4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넷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요 빗금친 곡밖에 없다. 됐냐?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는 건가? 오늘 끝나면? 설날에 뭐 제사하는 집안도 있고 안 하는 집안도 있겠지만 특히 제사하는 집안 적당히 먹어라. 막 먹다가 막 장염 걸려서 수요일에 못 오네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유형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유형 10번 제목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또 다룹니다. 어떻게 다룰 거냐면 이렇게 다룰 거야. 세 점을 임의로 우리가 누차 미지수 잔뜩 이용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의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조사해 보자고요. 결과가 재밌습니다. 되게 외우기 쉬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유도를 한번 해보자. 원래 무게중심은 어떻게 만든다고 배웠냐? 2대1밖에 없어? 만드는 거, 작도하는 방법. 어떻게 만들었었냐? 세 중선의 교점으로 만들었었죠? 중선 아까 했잖아. 파푸스 중선 정리할 때. 중선이 뭐였냐? 중점 2여, 중점 2여, 중점 2여. 그럼 이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이게 무게중심 된다고 배웠지. 근데 우리는 이거 작도를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게중심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자. 중선은 하나만 긋고요. 그리고 이 중선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존재할 건데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몇 대 몇이다? 2대1이다. 그럼 2대1 개념이 내분의 개념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예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게중심은 우리가 왜 G라 그러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왜 G지? 그래비티. 그래비티가 뭔 뜻이냐? 중력이란 뜻이지. 중력. 여기가 무게중심이에요.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에 올려놓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직사각형 무게중심은 어디겠니? 격조 없이. 가운데라 그러면 안 되고 좀 수학적으로 말해봐봐. 직사각형 한가운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냐? 교점. 누구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거기가 무게중심이 되겠지. 이해되죠?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삼각형이든 무게중심에 손 올려놓으면 안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G를 씁니다. 자, 걸어가자. 자, 먼저 M점의 좌표 구하자. M점. M은 뭔데? B와 C의 중점이 되죠. 중점은 뭘로 구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두 글자? 두 글자? 평균. 해서 M 좌표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겠죠. 맞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무게중심은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 세팅합시다. A, M 세팅한 다음에 이거 몇 대면 내분점 구하자고요?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그게 무게중심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구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에 얼마 깔아야 되니? 2 더하기 1 깔아야 되지. 정신 차려라. X좌표만 보겠습니다. 오른손 곱하면 얼마 나오니? 2하고 2가 날라가서 x2 더하기 x3만 남지. 왼손 곱하면 x1이 남죠. y좌표 똑같이 하시면 y2 더하기 y3, y1 이렇게 되겠네. 해서 정리해봤더니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3분의 x1, 2, 3, 3분의 y1, 2, 3를 전부 더한 결과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외우기 쉽지? 왜? 알고 보니까 무게중심도 무슨 개념이야? 두 글자. 얘도 평균 개념인 거잖아. 중점 구할 때도 평균으로 쓰는 거고요. 무게중심 구할 때도 평균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평균인 거 알죠?
국어, 영어 두 과목 있을 때는 더하고 2 나누지만 국어, 영어, 수학 있으면 세 과목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무게중심은 이렇게 평균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953번 볼게요. 삼각형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A는 A, B, B는 마이너스 B, 4, C는 마이너스 2, 5인데 얘네들의 무게중심 좌표가 1, 마이너스 2랍니다. 그때 A와 B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A와 B의 합을 구해달라. 뭐 하면 됩니까? X 좌표를 평균 내면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X 좌표 평균 내시면 3분의 A 빼기 B 빼기 2가 되고 그게 얼마? 1이 나와야 된다. 괜찮지? 마찬가지로 Y 좌표끼리 평균 내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 나와야 되겠죠? Y 좌표 평균 내면은 3분의 B 더하기 4 더하기 5 근데 그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습니까? B 구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B 플러스 9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6 B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3 곱합시다. A 빼기 B 빼기 2는 3 A는 B 더하기 5 근데 B가 마이너스 15였으니까 A는 마이너스 10 해서 A, B 값을 다 구할 수 있고 그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5가 됨을 알 수 있더라. 괜찮죠? 무게중심 간단하다. 왜? 평균 두 글자만 기억하면 되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유형 11번 나오는데요. 유형 11번은 위에다가 필기를 하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형 11번에 위에다가 필기를 요거 하나 해놔라. 어떻게 하느냐? 평행사변형을 하나 쓱 그려. 평행사변형을 적당히 하나 쓱 그립니다. 그리고 대각선의 교점을 찾고요. 임의의 직선이 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 항상 평행사변형을 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교점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 항상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항상. 당연아, 그만 자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얘기죠. 요 사각형 넓이랑 요 사각형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장하면은 둘이 합동이다 찾아낼 수 있고 얘랑 얘랑도 합동이다 찾아낼 수 있어서 증명은 간단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런 거 합동이다, 넓이가 같다 증명하시오는 언제 하는 거야? 중학교 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돼. 심지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요 사각형하고 요 사각형 넓이는 똑같다. 왜냐하면 합동이 될 거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 풀러 갑시다. 잠깐 이 내용이 아닌데. 아이씨, 나 미쳤나봐. 지금 얘기한 거는 이 내용이 야 11번 위에 적었지 너네. 망했다.
미쳤나 보다. 야 지금 적은 거 미안한데 옆에다 이렇게 적어라. 옆에다가 143쪽이라고 좀 적어라. 아 미쳤나. 어우. 네. 143쪽 내용이다 이게. 미안합니다. 좋지. 나중에 133쪽 되면 한 번 더 적고 얼마나 좋아. 그치? 하루가 너무 길다. 아, 그 깐주세요 때문에. 배탈 났어. 그럼 진짜 유형 11번 위에 뭘 적어놔야 되느냐? 더 쉬운 겁니다. 진짜 유형 11번 위에 적어놔야 될 거는 평행 사변형이 있고요.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얘기할 거거든. 근데 너네 중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평행 사변형 성질이 좀 많았지. 그 중에 이 평면 좌표 단원에서 사용되는 평행 사변형의 성질은 지금 얘기해 주는 게 거의 90%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쓰인다. 뭐냐면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평행 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뭔 말인데? 대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얘도 2등분 돼버리고 얘도 2등분 됩니다. 이 얘기 들어봤죠?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말인데 관점만 바꿔볼 거야. 뭐만 바꾼다고? 관점만. 어떻게? 이 4개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대각선의 교점은 A와 C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A와 C의 중점이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의 교점은 이번에 B와 D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B와 D의 중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쓰이는 이 평면 좌표의 가장 큰 내용은 이거야. AC의 중점과 뭐가 같다? BD의 중점이 같다. 당연히 거기는 뭐가 된다? 대각선의 교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써먹겠다고요? 이 중점 개념을 여기서 연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유형 11번 위에 있어야 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깐쇼새우 맛없어. 맛대가리 없어. 여러분들은 탕수육을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나? 탕수육 이제 졸업하고 나중에 가면 깐풍기 먹어. 깐풍기. 깐풍기가 짱이야. 깐쇼새우는 비추. 완전 비추. 그치? 자, 됐으면 959번 봅시다. 959번.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C의 좌표를 줬어요. 그때 너네가 D의 좌표를 구해봐라. 이렇게 된 문제입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ABC의 좌표를 줄 테니 D의 좌표를 구해봐라. 자세하게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ABCD 쓰시고 대충 평행사변형 그리시면 됩니다. 단 그릴 때 조심할 거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꼭지점에 A 출발한 다음에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아닌 그림도 나오는데 특별한 말 없으면 저건 암묵적인 룰인 거야. 수학은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 왜냐면 우리 1, 2, 3, 4 보면 할 때도 어디니? 1, 2, 3, 4잖아. 수학은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 나중에 뭐 문제 어려운 거 많이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거든. 너네 원 배울 거 아니냐 원. 원 보면은 늘 이쪽으로 움직여. 이 위에 철수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데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웬만하면 일로 달려. 이게 수학에서는 정방향이거든. 자, A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1,3. B는 0,0. C는 3,2. 그러면 D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뭘 이용해서 풀겠다고요? 이걸 이용해서 풀겠다. A, C의 중점을 구하게 되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BD의 중점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AC의 중점 구해봅시다. 이거 몇 컴마 몇 됩니까? 얘는 1,2분의 5 되는 거 맞습니까? 더하고 2로 나누고 더하고 2로 나눈 거지. 누구의? X좌표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면 2, 2로 나누면 1. Y좌표 3과 2를 더하면 5, 2로 나누면 2. 2로 나누면 5, 2분의 5. 그러면 D좌표 뭘로 놓으면 됩니까? A, B로 놓고 이거 똑같이 평균 내가지고 얘가 나오게 만들면 되겠지. A 얼마입니까? 2 되고요. B는 5가 되는 거겠죠. A는 2가 되고 B는 5가 될 것이다. 넘어갑니다. 유형 12번에 별표 5개 치세요. 얘도 여러분들이 여름에 엄청나게 많이 볼 문제다. 유형 12번은 왜 또 별표 5개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분점 개념과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웠던 닮은 개념을 콜라보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 뭐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하고 우리가 A에서 B, D에 다가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죠. 각의 전문용어로 내각의 이등분선이라 그러지. 외곽은 있는데 외곽은 거의 나올 일이 없으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D라고 한다면 성립하는 식이 하나 있었거든. 이거는 외워야 된다. 모르는 사람들. 왜냐면 이건 3년 내내 나올 거니까. 3년 내내 나와요. 얘는. 이건 외워야 돼.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파푸스 중선 정리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건 근데 외워야 돼. 만약에 외울 거면 이걸 달달달 외운 다음에 파푸스 중선 정리는 이런 거네. 이런 식인 거지. 얘를 안 외우고 파푸스 중선 정리를 외운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죠.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아는 사람 식. 난 안다. 이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하지. 눈 자꾸 피할래? 뭐 있냐 씨. 아는 사람. 자 봅시다. 불러봐. 뭔데? 아이씨. A, B 대 아는 사람들 알죠? A, B, C는 미친 거 아니야? A, B 대 A, C는 B, D 대 D, C와 같다. 이거는 외우세요. 몰랐던 사람들은 필기하세요. 이거. 여기 있죠. 유형 12번 그림에 있습니다. 유형 12번의 두 번째 줄 치시면 된다.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언제 배웠던 거냐면은 그 닮음할 때 배웠던 거예요. 이쪽으로 연장해가지고 나비 넥타이 만든 다음에 이거 두 개 닮음 이용하면 이식 나옵니다. 그렇게 말고 AD하고 평행하게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기억나지? 맞나? 닮음이 싫었니? 닮음 싫죠? 닮음 싫어. 근데 고등학교에서 다 나오는 닮음은 90% 이상이 무슨 닮음만 나와? AA 닮음만 나와. 막 복잡한 SAS 닮음, SSS 닮음 이런 건 거의 없어. 그런 건 거의 없어. AA 닮음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닮음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표기되어 있는 거 별표 좀 쳐. 몰랐던 사람들은. 이거 모르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문제 풀러갑시다. 963번. 숙제를 어디까지 내주면 되냐? 139쪽까지 내주면 되겠지. 선생님. 이게 A 닮을게요. 이게 A 닮을게요. 이거 계산하면 이것도 A의 닮음이야. 해줄까? 이거 연장하고 AB와 평행하게 선을 긋는 거지. 좀 이렇게 돼서 얘랑 억각이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얘랑 얘랑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지. 여기는 막곡지 각이니까 둘이 AA 닮음이지. 그래서 이걸로 뭐 하면 된다고요? 비례식 만들면 요 결과가 나옵니다. 963번 봅시다.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여기 A 좌표는 1,4고요. B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입니다. C의 좌표는 5,1. 그럴 때 각 A의 2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을 우리가 D라고 한다면 D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그림을 보고 이걸 못 떠올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쓸 겁니다. 뭐를? 비례식을. 어떻게? AB 대 AC는 BD 대 DC와 같다. 이 식을 쓰면 내분점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왜? AB 길이는 직접 구할 수가 있거든. AC 길이도 구할 수가 있거든. 구해보자. AB 길이 한번 암산해볼까? 차이는 5, 차이는 12, 5의 제곱 더하기 12제곱은 많이 했던 건데 얼마 나와? 천천히 할까? AB 길이는 미안합니다. 너 많이 하지 않았냐 이거? 이거 많이 했잖아 이거. 했던 거지 많이. 얼마 나와? 13 나오죠? 모른 척해. 여기도 차이가 4, 차이가 3. 4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아니야? 그럼 AB 대 AC가 몇 대 몇인 거냐? 13대 5인 거네? 그럼 어디도 13대 5가 돼야 된다고? 여기도 13대 5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D는 뭐 되는 겁니까? 선분 BC의 13대 5 내분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이렇게 절묘하게 내분점을 써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알아냈으면 마지막은 뭐만 나오면 끝납니까? 공식만 쓰면 끝나요. 세팅합시다.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C는 5,1. 그를 13대 5로 뭐하자? 내분하자. 깔자. 분모는 얼마로 깔아야 되니? 13 더하기 5로 깔아주고요. X좌표만 봅시다. 오른손 65, 왼손 마이너스 20, 오른손 13, 왼손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18분의 45, 18분의 마이너스 27. 분모 분자 9로 나누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D의 좌표가 되더라. 괜찮죠? 되지? 몇 시냐? 31분? 41분. 뭘 41분에 31분인데. 아 이거 애매하네. 13번이 끝나면 다시 가요. 직선을 나가. 애매하죠. 애매할 때는 뭐다? 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려면 뭐 해야 돼? 먹어요. 먹어야 돼. 내가 저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려면 뭐 해야 돼? 말아요. 가야 돼. 진도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거면 나가지 말고. 나가야 돼. 뭔가 주저주저 할 때는 뭐 해야 돼? 하고 후회하는 거야. 하고 후회하는 거야. 하고 후회하는 거야. 시간이 좀 애매한데. 그래서 얘기하잖아. 애매할 때는 뭐다? 나가라. 966번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점의 자취예요, 제목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너네가 배우고 있는 y는 x 더하기 1 이거 뭐니? 1차 함수잖아. 얘도 자취고요. y는 x제곱 이것도 자취고요.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그래프는 다 자취다. 다 자취. 그러니까 뭐 문과 마인드로 아름답게 얘기하면 점들이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뽀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그걸 자취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자취를 움직였더니 그게 직선도 되고 포물선도 되고 원도 되고 뭐 등등등등등 뭐 쌍곡선도 되고 타원도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배워요. 타원하고 쌍곡선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점의 자취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XY 관계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XY 관계식이 결국에는 자취가 된다. 왜냐하면 그 관계식에 대한 규칙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우리는 관계만 알려주면 돼. 이게 관계잖아. 관계식. 이것만 던져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취가 어쩌고 저쩌고 해석하는 거는 이걸 구한 다음 그 다음이야. 구하기 전에 XY 관계가 어떤 식이 될까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그냥 대수적으로 관계만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자취 구하는 방법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 우리가 해야 할 1번은 뭐냐? 어차피 맨날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놓는다가 1번이야. 모든 자취 문제의 1번입니다. 모든 자취 문제의 1번은 다음처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일단 x, y로 놓는다. 저게 끝이에요, 사실은. 2번은 뭐냐면요. 주어진 조건으로 XY 관계식을 구한다. 끝. 이게 끝이야. 자취는. 이게 끝이다. 시간이 안 가? 이게 앞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네. 해보자. 제일 쉬운 거는 967번이 제일 쉽고요. 왜냐하면 967번은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 안 됩니다. 조금 어려운 거는 968번도 쉽고 여기서는 차라리 966번이 제일 어려워. 여기 같이 한번 해보자. 966번이 조금 어렵다. A는 뭐라 그랬냐면 Y는 3x 플러스 2 위의 점 A라 그랬고요. B는 3,2라 그랬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냐면 A, B의 2대1 내분점의 자취를 구해달라. 여기서 자취는 발자취 같은 겁니다. 발자취 알지? 지나간 흔적, 트레이스. 이런 거 몰라? 혼자 사는 걸 자취 말고 자취. 뭐 혼자 사는 걸로 알았어? 아, 점이 혼자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아, 역시 MZ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 점은 혼자 산다. 점은 혼자 살 수 있지. 그 자취 아니다. 발자취할 때 그 자취다. 자, 1번이 뭐라 그랬어요? 1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놔야 된다 그랬잖아. 야,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인가? A가? 문제 읽어보면 아닌가? B인가? 아닌가? 위에 점. 이 내분점인가? 아이씨, 야, 이 내분점의 자취를 물어봤잖아. 그럼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인 거잖아. 얘를 뭘로 놔야 돼? 얘를 x, y로 놓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뭐 하러 간다고요? 주어진 조건 사용합니다. 뭐 하는 건데? A, B의 2대1 내분점을 직접 구하러 가면 돼. 근데 문제는 B는 알고 있는데 뭐를 모릅니까? A의 좌표를 모르죠. 모르니까 얘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과감하게 미지수를 더 생성시켜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A 좌표는 뭐라고 나타내면 좋을까? 힌트가 하나 있어요. Y는 3x 더하기 2 위에 있답니다. 1,2 뒤질래? 미지수로 놔야지. 마이너스 A, 뭐라고 넣으면 되냐? A, 위.
3 위, A 위. 위. 함수는 뭐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 그 2차 함수고 임마. 함수는 점이 이 함수 위에 있다. 이 점을 함수가 지나간다. 뭘만 잘하면 된다고? 대입만 잘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좌표 a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y좌표는 얼마 됩니까? 3a 더하기 2 이렇게 나타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966번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B는 생각할 게 없어. 967번은. 968번도 사실 생각할 게 없어. 이게 제일 어려워. 그리고 알고 있는 B 3,1을 쓴 다음에 직접 뭐 하러 가겠다고요? 2대1 내분점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구하면 분모 2 더하기 1 깔아주고요. x좌표 곱하면 6 곱하면 a 이렇게 y좌표 곱하면 4 곱하면 3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내분점을 정리했더니 뭐 나온 겁니까? 3분의 6 플러스 a, 3분의 3a 더하기 6이 나왔지. 나왔어. 근데 이 내분점은 누구니? 우리가 최초에 놨던 x, y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쵸? 야! 얼마나 어려우면 분필도 부러지냐? 어렵다. 어려워. 자취 처음 들으면 어려운 게 정상이다. 지금 듣는데 자취 재밌어. 미친놈이에요 이거는. 처음 듣는 자취가 재밌잖아. 뭐야 다 이해되는데 완전히? 그러면 수학 엄청 잘하는 거야. 이해 뭐라고?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게 왜 떨어지지? 뭐라고?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나중에 원감에 이거보다 더 복잡한 자취도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결국에는 별게 아닌데 처음 들으면 어렵다는 거야. 원래 어려워요. 이거 풀면 끝납니다. x는 뭐 되는 거예요? 3분의 6 더하기 a고요. y는 뭐 되는 겁니까? 3분의 3a 더하기 6 약분하면 a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자 그러면 x가 a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고 y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a를 뭐라 그러냐면요. 얘를 매개 변수라 그래요. 얘를 매개 변수라 그럽니다. 고3 되면 배웁니다. 매개 변수 방정, 매개 변수 이용한 미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배웁니다. 왜 매개 변수냐면은 우리는 xy 관계식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x가 a로 표현되어 있고 y가 a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매개체가 뭔지 알지 너네? 매개체 과학 시간에 배웠지? 매개체가 뭐야? 뭐 해주는 물체야? 연결해주는 거잖아. 연결의 의미가 강하잖아 매개체는. 그러니까 a라는 놈을 이용해서 x, y가 연결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 돼요? a를 그냥 없애면 되는 거죠. 어떻게? 요 식으로부터 그치 연립이지. a 대신에 뭘로? y 빼기 2로 정리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가 사라지고 x, y의 직접적인 관계식이 나와버리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x는 3분의 6 더하기 a인데 a 자리에다가 y 빼기 2를 쓰면 되죠. 3 곱하면 3x 되고요. 분자는 y 더하기 4. 따라서 y는 뭐 되는 겁니까? 3x 빼기 4.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자취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이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거라 그랬어요. 나도 기억이 나. 처음에 자취를 내가 접했을 때. 너네 나이 때. 들었을 때 뭔 생각이 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 저게 뭐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어려운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핸드폰 들어가지고 시간 확인합니다. 직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이 진짜 애매한데? 일단 숙제는 어디까지? 139쪽까지죠? 숙제가 139
2에서 139인가? 숙제가 132에서 139. 저안 됐어요. 어? 저안 됐어요. 57분. 진도 더 안 나갈게요. 오늘 했던 거 복습하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정할 거 없으면 숙제하시고. 시간이 애매하다. 15분.